자, 여러분들 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세무조정에 대한 이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세무조정의 원리는 말씀을 드렸는데 세무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배워야 되죠. 어떻게 절차적으로 세무조정을 하는지를 배워야 되는데, 자, 그 얘기는 우리 유인물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유인물 15페이지에 보면 소득 처분을 세무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해보죠. 자, 세무조정의 단계적 방법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무조정을 그죠?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교한 원리에 따라 정확한 절차를 좀 지켜줘야 됩니다. 옛날인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춤을 배우러 가면 제일 처음에 뭐를 가르쳐 주느냐면 이렇게 가르쳐줘요. 현란한 춤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뭐야? 스텝만 가르쳐 준다고. 그죠? 하루 종일 뭡니까? 스텝, 기차는 뭡니까? 재미없는 스텝만 가르쳐 주죠. 근데 그 스텝을 왜 가르쳐 줄까요? 그런 기본기가 되어야지 그 스텝에 해서 동작이 들어가고 뭔가 원하는 안무가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옛날에 우리가 세무조정을 배웠을 때 몇 개의 세무조정을 무턱대고 암기해가지고 그때 몇 개를 알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베이스가 약한 분이 너무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지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이 세무조정을 전달해 드릴 건가라는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름 다른 선생님은 잘 안 하지만 제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도 뭐 여러 선생님들 하는 걸 보고 이렇게 참고해가지고 만든 개념인데, 이 붕괴법 세무조정 원리를 그죠? 제가 그건 책에다가 실어가지고 전산 모르겠습니다. 뭐 기본 대학 교재에서는 그렇게 하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전산세무 1급 교재로는 이렇게 원리를 하는 부분이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그치 완벽하게 뭡니까? 완벽한 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뭡니까? 붕괴법 세무조정 원리로 한 책은 제 책이 유일한 책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정의 단계적 방법이 있습니다. 이 단계를 정확히 익히면 그 다음부터는요, 머릿속에서 뭡니까? 처음에는 좀 지루하지만 그 다음부터는요, 딱 보는 순간 뭡니까? 할 수 있다 이거죠. 딱딱 이 조정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 결산할 때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기업회계기준 우리 재무회계할 때 결산이 4문제 8점 전산세무 1급에서 배우게 될 건데요. 그때 기말에 손익정리분계를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잘 못하는 분이 많단 말이에요. 막 헷갈리고 틀리고, 그죠? 그는 기본기가 안 돼서 그래요. 미리 잡은 수익은 뭡니까? 이혼해야 되죠. 선수 수익, 그죠? 미리 잡은 비용은요? 송금 비용이지. 뭐 안 잡은 수익은요? 미수 수익이고, 잡지 않는 비용은요? 미지급 비용인 거예요. 그걸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개념을 딱 가지고 몇 번만 적용하면 정확히 틀리지 않는데, 그게 어떨 때는 뭡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거죠. 그거 마찬가지의 비유입니다. 이걸 힘들다 해가지고 잘 안 하면 나중에 뭡니까? 두고 오히려 더 시간이 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를 잘 살펴가지고 우리가 세무조정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세무조정의 단계적 방법에 단계를 2단계로 나누는데, 1단계, 2단계 이렇게 있죠. 단계적으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은 지금 이걸 보시면 세무조정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일단 회사에 회계 처리한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회사가 수익과 비용을 처리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 그 자료에서 바탕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그 자료를 보고 뭡니까? 일단은 먼저 알아야 될 점은 그 회계 처리를 보고, 회계 처리 방법을, 회계 처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회계 처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뭘 알아야 될까요? 세법이 생각하는 입금과 송금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두 개의 요소를 알아야지 조정이 차이를 알 거고, 그 차이를 조정하는 게 뭐야? 세무조정이니까. 그건 우리가 정확한 세무조정을 하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되죠. 회사가 회계 처리한 방법, 두 번째
우리 법인세법에서 바라보는 입금과 송금의 그죠? 개념 이 두 개가 매칭이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이 세무조정이죠. 그 조정하는 방법이 두 단계로 머릿속에 딱딱 있죠. 익혀라 이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요. 손익의 차이를 먼저 규명합니다. 손익의 차이. 과연 이게 손익이 맞는지 우리 회사에 수익인지 비용인지 보고 수익이다 하면 수익 중에는 두 가지 아니에요?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게 두 가지 아닙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입금 산입하든지 입금 불산입하든지 두 개고 비용이면요. 두 가지. 송금 산입하든지 송금 불산입 그죠? 두 가지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할 때 손익의 차이를 먼저 규명합니다. 손익의 차이를 먼저 찾아냅니다. 뭐가 지금 잘못됐는지 차이를 찾아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차이 나는 금액이 도대체 있죠. 누구한테 기속되었는지를 밝히는 절차. 이 차이 나는 금액이 원래는 누구한테 갔었어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지금 남아있는 차이 있죠. 밝히는 절차를 뭐라고 하냐면 소득처분이랍니다. 소득처분.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기속을 밝히는 소득처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계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단계를 머릿속에 탁탁 그죠? 처음에 스텝으로 두 단계로 하지만 나중에는 한꺼번에 뭡니까? 딱 보는 순간 딱 이거 송금 아니네. 왜 잡았지 너? 송금 불산입하고 그죠? 소득처분 이렇게 탁탁 나타나는 거죠. 그까지 가려면 머릿속에서 저 개념이 있죠. 좀 연습이 되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있죠. 프레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보는데 가장 기본적인 예제로 있죠. 거기에 유인물에 있는 있죠. 왼쪽 14페이지에 있는 예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인물 있죠. 그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굉장히 뭔가 제가 복잡하게 막 적어놨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왜 이렇게 되는지를 15페이지에 있죠. 14페이지는 문제, 15페이지는요. 거기에 대한 해설, 그죠? 그걸 지금 제가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있는 예제를 한번 적어보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분계법에 의해서 세무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는 안 해요. 하다 말아요. 조금 하다가 뭡니까? 말아버린다. 그죠? 저는 끝까지 해요. 웬만하면. 할 수 있는 건 다요. 그 방법이 있죠. 제가 강의해 볼 때 여러분과 저하고 가장 서로가 뭡니까? 끄떡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끄떡일 수 맞아. 그리고 어떤 있죠. 이 불분명한 소득 처분이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세무조정이 나타났을 때 합리적으로 내 혼자 그죠?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세무조정의 원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일단 회사가 회계 처리한 걸 먼저 봐야 돼요. 손익의 차이를 알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회사의 회계 처리를 이해해야 돼요. 주어진 자료를 이해하든지 아니면 제시된 지문을 통해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야? 뭐가 필요하냐면 재무회계의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법인세의 실력은 어떻게 보면요. 재무회계의 실력이 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무회계를 못하면 법인세는 잘 못해요. 왜냐하면 회사의 회계 처리가 뭐 어떻게 했다는 걸 텍스트를 보면 내가 그 지문을 보고 회계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부터가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차이를 조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가 돼야 된다고요. 회사의 회계 처리한 방법을 알고 두 번째 법인세법의 입장을 알고 차이 나는 것을 조정하는 방법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지금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무회계는 조금 되었다고 가정하고 제가 많은 거예요. 또 필요하면 제가 재무회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합니까? 법인세법 입장을 계속 강의를 하는 거죠. 그럼 차이 나는 걸 그때그때 뭡니까? 조정하는 방법을 이렇게 있죠. 설명할 거다 이거죠. 회사는 이렇게 했대요. 이거 보면 돈이 1,200원 나갔습니다. 토지를 1,0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토지는 취등록세 대상이 되다 보니까 취득할 때 취등록세를 내요. 그래서 200원은 뭡니까? 세금이다 이렇게 가상할게요. 그러면 회사는 회계처리를 이렇게 했어요. 현금이 1,200 나갔어요. 근데 토지는요. 토지를 1,000원 이렇게 잡고 여기에 있죠. 세금과 공과
즉 비용으로 그래서 200은 이렇게 한 거야. 회사는 이렇게 처리한 거야. 그러면 회사에 있죠. 회계 처리가 잘못할 수도 있고 잘했는데 회사 세법하고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일단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세법이 회사의 회계 처리한 것을 그죠?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세법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보면 돼요. 법인세법은 도대체 기장을 한다면 저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회계 기준의 입장과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취득세는 원가에 가산해야 될 가장 대표적인 취득 부대 비용이 되죠, 그죠? 그래서 저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 이거죠. 회계 기준도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법의 입장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토지를 1,200원, 현금 1,200원. 이렇게 해야 된다, 그죠? 원래 회사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토지를 1,200원 했으면 사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조정 없다 이거죠. 좀 잘했네. 조정 없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회사의 회계 처리하고 지금 뭡니까? 세법의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면 조정했다 이거죠. 조정을 하겠다 이거죠. 왜 조정을 하겠습니까? 세법이 봤을 때는 얘가 비용이 아니거든요. 송금이 아니거든요. 근데 회사는요. 송금으로 계산했으니까 그만큼 세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못 참겠다 이 말이야. 그 세금을 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단계, 2단계 텍스에 대한 있죠. 얘기가 되겠죠? 텍스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자, 처음에 있죠. 손익의 차이를 규명한다 했잖아요. 손익의 차이를 규명하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개를 뽑아내고 여기 세무조정이랍니다. 세무조정 분계를 합니다. 이 세무조정 분계는 어떤 분계냐면 세법의 분계가 되도록 조정하는 분계를 얘기합니다. 세법의 입장이 이해 안 해요? 그죠? 이거요. 이거잖아요. 그죠? 세법에 조정이 되도록 있죠. 요 회계 처리가 되도록 조정하는 분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회사의 회계 처리에서 적절하게 조정해서 요 결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토지를 얼마 올려야 돼요? 토지를 200 올립니다. 그리고 세금과 공과는요? 그죠? 이쪽으로 빼야 된다. 그죠? 뭔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요걸 1번, 요거 2번, 요거 3번이라 했을 때 1번하고 2번을 대해가지고 몇 번이 돼야 돼요? 1번하고 3번하고 합해가지고 뭡니까? 2번이 되는 있죠. 분계를 조정 분계라. 이걸 그죠? 나중에는 여기 적어야 되네 200. 이렇게도 조정합니다. 일단 우리는 1단계, 2단계 하고 그 다음에 3단계 세무 조정 분계를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일단 우리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요거예요. 조정 분계 끌어냈어요. 여기에서 뭡니까? 먼저 첫 번째 뭘 찾습니까? IS 요소를 먼저 찾습니다. 손익의 차이. 항상 여기는 하나는 뭡니까? 지금 FP 계정이죠? 얘는요, IS 계정이죠. 제일 처음에 뭘 찾으라고요? 손익이니까 IS 계정부터 먼저 찾아요. 얘부터 먼저 뭡니까? 찾습니다. IS부터. 그죠? 얘부터 먼저 찾는 거예요. 손익의 차이를 규명하래요. 자, 지금 보니까 조정 분계해 보니까 대변에 비용이 나갑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회사가 계상한 이 비용을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말이잖아요. 비용을 부인했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송금불산입니다. 비용을 송금이라 생각하면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했던 이 행위는 뭐냐면 이렇게 적습니다.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게 송금불산이다. 딱 적어요. 적습니다. 형식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송금불산이 딱 적습니다. 예, 적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과목명을 적어야 돼요. 과목명. 여기 송금한 불산입한 요거에 영향을 미치는 과목명을 적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를 적냐면 토지를 적는 게 그 원칙입니다. 토지. 원래 이름은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토지가 되었어야 될 놈이다 이죠. 그 계정을 적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토지, 물론 여기에 그죠? 세금과 공과 이렇게 적어주면 좋겠죠. 토지 이렇게 되고 세금과 공과 요거는 일정한 형식이 없습니다. 점수 코드가 없다고요. 자의적으로 내가 기록을 하면 된다고요. 토지 이렇게 적고요. 세금과 공과로
토지인데 세금과 공과를 처리했다는 거야. 다른 사람이 알아먹게만 있죠. 하면 좋습니다. 대신에 요걸 할 때 어떤 분들은 세금과 공과를 적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요 토지 이렇게 적는 분이 있는데 뭐가 FM이냐? 여기 FM입니다. 아시겠죠?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금액을 적습니다. 200 이렇게 적습니다. 요 단계가 뭡니까? 자, 1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단계가 1단계입니다. 여기 1단계 손익의 차이, 그죠? 여기 1단계입니다. 2단계가 바로 뭡니까? 이 차이가 도대체 어떻게 지금 되어 있냐? 누구한테 지금 기속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절차가 이렇게 괄호를 쳐요. 괄호 치고 여기 기속을, 여기 바로 소득처분이라고 합니다. 소득처분이라는 거는 기속을 밝히는 거죠. 이 차이가 도대체 누구한테 지금 있죠? 기속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절차라는 거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요거는 일단은 유보라고 합니다. 유보란 말인데 이 지금 소득처분에 대한 얘기를 먼저 배워야 되겠죠. 그죠? 예, 유보는 지금 어디 보시냐면 자, 여러분들 책으로 보면은 12페이지인데요. 12페이지쯤에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괜찮은 게 없나? 전체적인 표가 없네. 자, 일단 여러분들 12페이지를 펼치고요. 12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득처분의 유형이라고 나와 있다, 그죠? 근데 요거를 제가 여기에 좀 적어드릴게요. 별도로 이거 조금 적어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 표를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이렇게 좀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조정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입금 조정, 송금 조정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입금 조정에는 뭐 입금 산입하고 여기에는요 입금 산입하고 송금 불산입의 항목의 입금 항목이고 조정이 될 거고 여기는 송금 산입이 되고 입금 불산입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다, 그죠? 자, 두 가지의 조정을 한번 보죠. 일단 먼저 해당 차이가, 그죠? 소득처분의 정의인데요. 여기 소득처분인데 소득처분이 되겠습니다. 해당 차이가 일단은 사내에 뭡니까? 유보 사내에 있는지 사외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내에 있고 사외에 유출됐는지 요거에 따라 두 개로 크게 구분합니다. 크게, 그죠? 세무조정은 이렇게 소득처분은 이렇게 구분합니다. 사내에 있냐, 해당 차이가 사내에 남아 있냐, 외부로 유출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내에 남아 있다라고 하면요, 요거는요, 사내에 남아 있다면 요거는 입금일 경우에는 유보, 기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내에 남아 있으면 소득처분이 유보와 기타 이렇게 되고요. 얘도 유보인데요. 유보 이렇게 기타가 있습니다. 근데 얘 유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있죠. 유보니까 헷갈리잖아요. 이게 봐요. 입금의 유보인지 송금의 유보인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강의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강학상의 개념이에요. 강의할 때는 뭡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송금의 유보인지 일일이, 그죠?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너무 서로가 힘들잖아요. 그죠? 커뮤니가 안 되니까. 그냥 전사는 유보예요. 입금의 유보, 송금의 유보이나 강의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죠?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표현하면 요 유보는 그냥 송금의 뭡니까? 유보고 그냥 아무런 유보를 안 붙이면 요거는 입금의 유보다 이렇게 약속을 좀 할게요. 유보, 일단 유보다. 아직 개념이 없을 거예요. 이 유보 같은 거. 종류를 말씀드립니다. 자, 해당 차이가 지금 유출되었다면, 그죠? 유출되었다면 4개로 구분하는데요. 이 송금은 유출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이렇게 나눴을 때 유출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송금은. 아니, 뭐를 벌었어야지 유출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본 것도 없는데 뭔 유출해? 즉 송금 조정에서는요, 유출의 개념이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출의 개념이 없어요. 오로지 유보의 개념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유출은 누구한테만 있는 거야? 뭐 돈을 벌어야지 뭡니까? 유출할 거 아니야. 입금해야지 돈을, 그죠? 입금해서 그 소득에 뭐 돈을 번게 있어야지 뭐 유출할 거 아니겠습니까? 효과가. 그래서 유출은 입금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유출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요. 해당 차이가 외부로 유출됐어요. 지금 이 차이가 지금 이 돈이 외부로 누구한테 유출됐습니까? 이 차이가 유출되었으면 돈이 누구한테 유출되고 다른 사람이 나간 적이 있습니까? 자, 여기 보면 유출이 보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 대상에 따라 그 이렇게 나눕니다. 배당, 그 다음에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구분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해당 차이가 지금 조정 붕괴가 지금 요 세무 조정 붕괴가 뭔가 돈 나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보세요. 요거를 세무 조정 붕괴가 주된 개념이 되는 거죠. 요걸 끌어내야 되니까 우리는 일차적으로 여기서 돈이 나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이거는 유출된 게 아니에요. 그럼 유보예요, 유보. 그죠? 내부에 있다 이거죠. 그럼 내부 중에는 두 개 중에 하나다 이거죠. 유보냐 기타냐 이거지 않습니까? 그럼 어떨 때 유보고 어떨 때 기타인지를 이제 배워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유보고 이럴 때는 기타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유출되었다고 하면요. 유출되었다고 하면 요거는 배당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해당 차이가 누구한테 기속됐다는 거냐 하면 요거는 주주 있죠. 주주한테 기속됐다는 걸 얘기합니다. 주주한테 기속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 상여는요. 임직